안녕하세요. 데이커였습니다. 아이고, 요거 뽁뽁이로 요렇게 물 생장점에 털어주시는 거 아시죠? 안에 있죠. 물이 요렇게 고여 있죠. 요거를 톡톡톡 잘 털어주셔야 됩니다. 밤에 비가 억수같이 왔었어요. 억수같이 와가지고 저도 비가림을 못했어요. 아직요. 오늘 이제 비가림을 해주려고 합니다요. 이렇게 이제 다육이가 놓여 있는 저희 뒷 베란다인데요. 이렇게 천장에다가 이제 이렇게 비가림을 할 예정이에요. 장마를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보내려고 하는데요. 아침 햇살만 이렇게 잠깐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밤에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요거는 꽃이 막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발을 해 있네요. 이름이 루돌프네요. 루돌프. 세상에 왕 대품입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있는데 꽃은 이게 제가 이제 꽃을 본다고 오래 봤어요. 근데 꽃을 이제 이렇게 자르실 때는 꽃대를 요만큼 자르시면 돼요. 너무 바짝 자르시면 안 돼요. 요렇게 자르면 이게 바짝 말라 들어가거든요. 말라 들어가서 다 마르면 이걸 잡아 뽑으면 돼요. 위로. 꽃대는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꽃을 제가 한참 봤어요. 자, 이렇게요. 그리고 꽃대가 올리잖아요. 그럼 너무 일찍 자르게 되면 옆에서 꽃대를 또 올려요. 그래서 다육이 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자르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 늦게 자르면 이게 수영이 망가떨어진다고 빨리 자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빨리 자르면 옆에서 또 올라와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생장점 가까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꽃을 다 보고 잘라도 별로 수영이 망가지진 않아요. 그런데 다육이마다 좀 다 달라요. 밑에서 이렇게 꽃대를 올리는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좀 일찍 잘라주기도 해도 됩니다. 꽃이 절반 정도 개화했을 때. 여기 옆에서 자라는 건 약간 수영이 좀 망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별로 망가지지 않아요. 여기 생장점 가까이 이렇게 올리는 거는 참 다육이마다 다 다릅니다. 요거는 방울복랑인데요. 영주 우암도의 사장님께서 작년쯤 있죠. 이맘때쯤 제게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완전히 대품이죠.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정말 예쁘게 물이 들었죠. 햇볕을 좀 봐야지 이렇게 물이 듭니다. 탱탱합니다. 그리고 방울복랑이 의외로 물 좋아합니다요. 자,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염자는 너무 이렇게 해서 철렁철렁 해갖고 제가 이렇게 다 잘랐답니다. 자, 위로 이렇게 올라가 볼까요? 여기 국화인데요. 꽃망울이 이렇게 맺히고 있어요. 벌써 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찍 이렇게 꽃망울을 맺혔습니다. 보통 뭐 한두 달 더 있어야지 이렇게 오는데 얘만 이렇게 꽃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요. 요거는 루비보로니아인데요. 꽃이 2차로 개화합니다. 2차로 개화했다고 하시는 분 많으세요. 댓글에. 근데 저는 싹 이렇게 잘랐어요. 가지치기를 했어요. 이게 좀 늘어지더라고요. 그래 가지치기를 했는데 밑에 가지치기 안 한 것에서 이렇게 2차로 개화를 해주네요. 신통방통합니다. 그리고 이 보라쌀이요. 이게 그 넝쿨 식물이라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저도 이거를 이제 작년에 구입해서 올해 처음 키우는데요.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요. 이걸 잘라주면서 이렇게 키운다고 돼 있어요. 왜냐면 덩쿨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 간격이 굉장히 이렇게 넓잖아요. 넓으면은 굉장히 많이 자란대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제가 꽃 찌고 난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한 마디, 두 마디 때 이렇게 잘랐어요. 짧게 잘랐어요. 저는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서 또 나와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길죠. 잎이 하나, 두 개 놔두고 저는 또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 또 나오거든요. 잎이 한 번은 더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자라죠.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자라죠. 자, 여기에서 한 번 잘랐어요. 제가 여기에서 한 번 잘랐는데 여기도 나오고 또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또 나오죠. 아, 요거는 이제 여기를 잘랐네요. 제가 사올 때 여기 잘라져 있었고 한 마디 올라가서 바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여기서 보면 새순이 잘 보일까요? 여기에서 잘랐는데 한 마디 올라왔죠. 여기서 바로 한 마디만 잎을 놔두고 잘라야 여기서 또 나와서 두 개가 나와서 이렇게 풍성해질 것 같아요. 너무 길죠, 길이가. 자, 이렇게 해서 가지치기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랄게요. 요거 선물 받은 건데요. 너무 가지가 커가지고 제가 잘랐잖아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잘랐는데 이렇게 많이 길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내년에 여기에서 꽃이 초롱초롱초롱초롱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도 모릅니다요. 그리고 호주메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호주메아는 제가 가지치기를 안 하고 그냥 올해까지는 그냥 키워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직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애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요거는 풍년화인데요. 풍년화 많이 자랐어요. 풍년화도 제가 가지치기를 않고 아직 손을 하나도 안 봤어요. 이렇게 엄청 목대 실하죠. 엄청 열립니다. 이 풍년화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그냥 아직은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키우고 있고 또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비가 말도 못하게 왔어요. 막 쓰러진 것도 있고 하네요. 아이고, 계속 온 게 아니라요. 그냥 장시간에 밤 사이에 많이 왔어요. 밤 사이에 많이 와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것 좀 보세요. 알프스 민들레인데요. 약간 이렇게 장마가 지나가면 이렇게 약간 좀 입장이 이렇게 처질 수가 있어요. 이건 녹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그냥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뿌리가 살아가지고 또 올라옵니다. 여름에 노지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뿌리가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이게 화분에서도 이렇지만 이런 것들이 땅에서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물렀죠.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도 이렇게 무릅니다. 많이 물렀죠. 이렇게 어제 멀쩡했어요. 비가 막 이렇게 내려지면 땅에 지피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걷어내시면 돼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물러요. 얘가 키우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좀 밤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재작년에 저는 막 이게 죽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 제가 요거를 이런 식으로 따주니까 뿌리가 살아서 또 올라오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망가진 잎들 있죠. 이런 거로 다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다른 데로 한번 가볼게요. 요건 크로바인데요. 요거 크로바도 그럴 확률이 좀 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해서 막 처지죠. 이렇게 처지면은 싹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잘라주면 이게 좀 보세요. 이렇게 싹 잘랐어요. 제가 이렇게 자르면 얘네들도 새로 또 싹이 나와요. 뿌리에서 막 밑에 막 엄청 막 이렇게 풍성하게 돼 있잖아요. 싹 이렇게 잘라주시면 훨씬 좋습니다요. 사랑초가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잠자러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요렇게 구근이 요렇게 여기 바깥에서도 이렇게 열립니다요. 근데 조금 더 있다가 뽑으세요. 요런 것들이 아직 다 말라 들어가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더 있으면 될 것 같죠. 이렇게 해서 구근 채취해 가지고 잘 해서 보관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구근 심을 때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제 심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심을 때 되면 구근들 심으세요 하고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9월 달쯤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요거 남았어요. 계속 채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야, 우리 집 란 좀 보세요. 세상에 이거.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엄청 잘 되고 있죠. 요거를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요. 요건 소엽 풍란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요. 요거는 풍란 뭐 이렇게 달아주신 분도 계시는데 이거 사가지고 올 때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포트에 3,000원, 3,000원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얼마 주고 사는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3년째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요거 보세요. 이거 뿌리 엄청 싱싱하죠. 마늘 액비를 이거 먹여요. 마늘 액비를 연하게 해서
여기 위에 주르르르 이렇게 물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보세요. 요게 화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기 요거 숯이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해서 요 타고 올라가죠. 이끼를 타고 물이. 여기는 조금 좀 덜 올라가죠. 여기 아래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위에 건 이렇게 좀 잘 되잖아요. 여기가 약간 좀 그 안 좋죠. 상태가 이렇게. 요거 이제 곰팡이가 오는지 곰팡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그 물이 너무 많아서 가습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오늘까지만 이렇게 비를 맞추고요. 이런 것도 비를 안 맞추는 게 좋아요. 장마비는. 그래서 자리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면은요. 약간 좀 그늘에서 이렇게 키우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여기 막 하우스를 여기에서 하우스를 타고 내려오면 여기 막 비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좀 제가 옮겼어요. 막 너무 집중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밤에 나와 가지고요. 아이고야 우리 스타플럭스 아유 얘 비 싫어하나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비 다 떨어지고 아주 이렇게 망가지네. 망가져요. 아이고야 어떡해 이거. 얘 저기 그거 싫어하나 봐요. 물 싫어하나 봐요. 여기 좀 보세요. 아이고 여기가 물이 집중적으로 이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완전 집중적으로 망가지고 비가 좀 안 떨어지는 데 있죠. 요런 데는 괜찮고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가 비가 많이 떨어지니까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하우스에서 물이 여기 집중적으로 여기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도 관리를 이제 장마 대비해서 이런 거 관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비를 안 맞는 곳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요. 여기도 보세요. 물이 막 위에서 떨어지니까 위로 다 넘어갔어요.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헬리오입니다. 헬리오 크래프트. 이것도 다 넘어갔네요. 이제 다 마지막이네요. 이거. 루디. 아, 요건 그런 대로도 괜찮아요. 여기 물이 막 엄청나게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비가 잘 견디는 아이도 있고 또 못 견디는 아이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아이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 밑에 거는 좀 그런 대로 또 괜찮으네요. 이쪽으로 한번 와봤어요. 아이고야 담배초 완전히 다 밑으로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다 썰어져 있네. 썰어져 있어요. 아 이거를 어떤 분이 까뭇까뭇하다고 하시는데 상태가 이런가요? 요렇게? 자 요렇게요. 이거를 까맣다고 하시는 건가 진짜로 새카만 건지 제가 보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요새 곰팡이가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하세요. 제가 작년에 이맘때 조금 더 돼가지고 비가 조금 이렇게 자주 오기 시작할 때 제가 이쪽 부위에 있는 이쪽에다 다육이를 놨었거든요. 그 다육이가 비가 풍치는 부분에 앞줄에 곰팡이가 다 썰어가지고 제가 그 여러 가지 방제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 방제 얘기 좀 해드려 볼까요? 조금 요거 조금 이따 해드려 볼게요. 요거 조금 좀 한번 살펴보고요. 한 바퀴 돌아보고 해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다 무사하고요. 바이솔도 다 무사합니다. 아직은요. 바이솔이 아직은 무사해요. 그런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비가림을 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이제 뒤쪽으로 비가림을 하고 다 옮겨갈 생각이에요. 오늘 비가림을 하고 다 옮겨갈 거예요. 왜냐면 다음 주부터는 막 5일씩 이렇게 장마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시간이 있어요. 외부 촬영이 없고 해서 요거를 싹 해서 뒤에다가 비닐을 치고 해서 오늘 싹 다 옮길 겁니다. 이렇게 바이솔도 비가림을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아, 요거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푸른 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근을 아직 수확을 못 하고 있습니다. 후리지아예요. 후리지아. 자, 요런 것들도 이렇게 있고요. 다 뭐 그런 대로 다 잘 있습니다. 아이고 밤새 이거 엄청 올리고 있어요. 엄청 올리고 있어. 요 올라오는 거 좀 보세요. 요 꽃대. 세상에 이거 너무 많이 올리고 있어요. 자, 다 괜찮습니다. 요렇게요. 아이고 이거 목마가래. 정말 이거 제가 어떻게 분갈이를 이거 해야 되는데 분갈이 안 하고 이거 가을까지 잘 버텨줄런지 이거 참 걱정인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요. 이거 빨리 분갈이를 못해서 이래요.
봄에 일찍 이 분갈이를 하지 못하면은 이게 계속 이래 걱정입니다. 보세요, 이게. 아이고, 당아옥이 다 넘어가 버렸네요, 저렇게. 이게 그 당아옥이 씨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요. 빨리 씨를 받아야 되는데 장마가 지잖아요. 그럼 씨가 다 썩어 버립니다, 저렇게. 그래서 씨를 받지를 못해요. 오늘 이거 이제 햇볕이 딸깍 나잖아요. 그러면 까맣게 된 거 일부를 한번 채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마가 지면 저게 다 물러버려 가지고 다 받지를 못해요.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해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김포 지인님한테 가서 요걸 다시 캐왔답니다. 자, 이쪽으로는 다 괜찮고요. 아이고야, 이거 그라디올로스가 다 넘어갔네요. 오늘은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지네요, 이제요. 요거 한참 예뻤었는데 열매가 열릴란지 요게 조금 지네요, 이제. 요게 빨갛게 되지 않는다고 아이보리로 그대로 있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기다려 보세요. 요렇게 있다가 빨개집니다. 빨개졌다가 또 요렇게 되네요, 지금. 자, 또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앨범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했죠. 여기도 이렇게 해갖고 무름이 시작이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뽑아내야 됩니다. 요거 벨벳 바이솔이 이렇게 가습에 취약해요. 중간에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햇볕이 이렇게 다 마르면 요것만 따로 분리를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저기를 장마를 비를 못 견뎌요. 이게 벨벳이 요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선버스트, 눈바이솔 요런 게 털이 이렇게 있잖아요. 바이솔이 요런 게 못 견딥니다요. 요런 거 괜찮아요. 요런 거 괜찮은데 특히 그 못 견디는 게 털이 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렇게 바이솔들이 요런 게 못 견딥니다요. 저는 요렇게 생명토를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뿌리에 물이 들 들어가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겹하늘바라기 정말 예쁘게 피고 있네요. 그런대로 뭐 잘 버티고 있네요. 장미하고 요거 요거 또 페르시안 찔레. 요거 페르시안 찔레예요. 이 페르시안 찔레가 그렇게 가끔가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 버베나인데요. 버베나가 이게 하얀 저기가 많이 끼었었어요. 흰가루이가. 제가 그 흰가루 약을 방제를 하고요. 이게 잎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싹 해서 이제 샤워시키고 요랬더니 새로 이제 잎장이 이렇게 나오죠. 요렇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 베이킹 소다를 치고 나면 이게 잎이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다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뭐 베이킹 소다의 영향일 수도 있고 또 병이 이 아이가 들었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게 약해져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병이 이렇게 퇴치가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요. 작년에도 제가 락스 플러스 가거를 했더니 잎이 다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또 잎이 안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댓글에 하우스님 따라 했다가 잎이 다 떨어졌어요. 막 이렇게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방제를 하다 보면 그 아이가 있죠. 병충해가 얼마나 심했느냐에 따라서 요거 다 같이 쳤거든요. 같이 쳤는데 요것도 멀쩡하잖아요. 여기 다 같이 쳤어요. 제가 여기까지. 이게 한 뿌리라. 근데 요런 것도 괜찮잖아요. 여기 괜찮은데 여기 집중적으로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쳐본 경험으로 보면 잎이 병충해가 약간 들은 아이는 이렇게 강하게 견딜 수가 있고 병충해가 많이 들은 아이들 있죠. 그거는 벌써 하면 병충해가 먹어갖고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약을 치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도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게 저는 외국 사이트를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국내에 이렇게 유튜브님들은 저보다 양을 조금 좀 적게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적게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근데 잘 죽어요. 베이킹소다 하얀 흰가루병에는 잘 죽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있네요. 에렌지움이 막 푸른기가 지금 막 돌고 시작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거 이렇게 해서 보고 헬레니움 부티가 이게 참 예쁘네요. 그 다음에 여기 꽃땡강이 꽃이 이제 맺히고 있어요. 저희 집에는 이렇게요. 장소를 조금 이동했어요. 원래는 저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제가 좀 이동을 좀 했답니다. 바이솔들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요. 이렇게 물음이 오죠. 자, 물음이 오는 건 이렇게 해서 뽑아내시면 됩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폭 꺼져 있죠. 이런 건 너무 크죠. 지금은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렸는데 기억을 잘 해 놓으셨다가 이런 거는 가을에 찬바람이 불 때 옮겨주는 게 좋아요. 여름에 이렇게 해서 폭 꺼져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요. 이런 거 너무 잘하고 이렇게 작년에는 얘가 애기였었거든요. 포도바이솔인데 애기여가지고 이렇게 안 자랐는데 올해는 뭐 더 엄마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자리를 조금 좀 표시해냈다가 이동을 좀 해주시고요. 자, 쓰러지지 않고 그런 대로 다 같이 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건 끈끈이 대나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씨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놔둬야 돼요. 씨가 이렇게 이제 다 익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자연 발화가 이렇게 되니까 한 볼은 굉장히 보기가 싫지만 그래도 이렇게 놔두셔야 됩니다. 씨 받으시려면 씨 안 받으시려면 싹 자르면 되는데요. 씨 받으시려면 잘라 주셔야 됩니다. 바이솔들이 대체적으로 잘 있네요. 이렇게 해서 생명토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피핀이고요. 이건 루즈 바이솔이에요. 근데 뭐 별로 피핀, 루즈 연화 바이솔인데요. 초토화가 됐네요. 이 연화는 원래 이렇습니다. 여름 장마에 다 녹고요. 요런 새로운 것들이 그거 해가지고 다시 또 새로 자라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해마다 이래요. 이거 보면은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번에 여기에다가 그거를 쳤어요. 흰 가루이가 착 퍼져가지고 그 베이킹소다를 쳤거든요. 더 이상 번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번지지는 안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거 그 검은색으로 된다고 하시는 분 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작년에 제가 락스 플러스 가글을 했잖아요. 그것도 곰팡이에는 검은 곰팡이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실제로 사용했어요. 겨울에도 검은 곰팡이가 피는 거에 사용을 했는데요. 이 황금 라마탄 소스가요. 겨울에 1월 달에 너무 뭐 한 달 정도 영하로 내려가 갖고 제가 이 하우스 문을 못 열어놨어요. 그래 가지고서 이게 막 잎이 어느 날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막 검은 곰팡이가 밑에 아래에 쫙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그 락스 플러스 가글을 했어요. 이게 영상이 있어요. 돋보기에 락스 플러스 가글 하면 이 아이가 나와요. 그때 그 이 아이 모습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거 가글을 치고 나니까 요 입장하고요. 요 입장만 놔두고 다 떨어졌어요. 새로 난 거예요. 회복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홀딱 다 떨어졌어요. 새로 다 난 거고 요런 입장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요렇게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 검은 곰팡이에만 그 저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약국에 파는 저기 그 가사나수소 있죠. 소독약 그걸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 소독약으로는 안 해보고요. 집에 있는 게 그냥 락스기 때문에 락스로 해봤어요. 여기에다가 할 때 다육이도 작년에 막 곰팡이가 다 슬었었어요. 다육이도 입장에 곰팡이가 막 새카맣게 막 절반 이상 낀 것도 있었어요. 아이고 얘 봐요. 이렇게 무너진다니까요. 아이고야 어제 멀쩡했는데 밤새 이렇게 안녕이잖아요. 요런 거는 물음병이 와서 그래요. 이거 좀 보세요. 물음병이 와서 폭삭 그냥 이렇게 내려앉잖아요. 어저께 저녁에 멀쩡했거든요. 밤새 안녕이라고 이렇게 가요. 바이솔 가듯이 이렇게 갑니다. 물음병 약을 한 번 더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저기 그 검은 있죠. 그 저기가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끼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한 20개 정도가 작년에 그렇게 다육이한테 끼었거든요. 저 아이 아까 본 황금라마타스는 여름엔 괜찮았어요. 작년 이맘때 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큰 물병 2리터 물병에 그 물뚜껑으로요. 물뚜껑으로 락스를 하나 정도 넣는데요. 조금 세다 싶으면 조금만 줄이세요. 가득 찰찰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뚜껑에서 조금 내려오도록 그렇게 물뚜껑으로 하나 정도 하시고 가글을 3개 정도인데 2개 반 정도만 해서 사용을 해보세요. 가글 우리가 그 하는 있죠. 울 하는 가글 말하는 거예요. 가글 그래가지고 그 큰 생수병에다가 그렇게 해서 넣으시고 흔들어서 스프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스프레이를 알게 흠뻑 스프레이를 해주고 나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하고 나서 괜찮아 그게 뭐 싹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회복이 되지 뿌렸을 당시에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한 3일이나 정도 지났다가 약간 좀 좋아진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안 졌고요. 아 차도가 없다 이렇게 생긴 건 한 번 더 쳐줬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또 나중에 또 몇 아이는 제가 그 이후에 또 아이고 또 높아지면서 제가 락스 원액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몇 아이는 또 너무 망가져가지고 적심을 했던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액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 입장이 깨끗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번지지 않으면서 옅어져요. 그게 옅어지면서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장마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장마가 다가오니까요. 약들 살충제, 살균제, 깍지약, 그다음에 무름병약 이렇게 이제 쳐주시는데요. 약을 칠 때는 한 3일 간격으로 이렇게 치시면 돼요. 정량 꼭 지켜서 해주시고 예방 차원에서는 약간 좀 모자란다. 조금 좀 덜 넣어서 이렇게 방제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렇게 해서 방제를 좀 해주시고요. 무름병 약은 한번 치시고 저는 5월 달에 치고 지금 딱 한 번 쳤거든요. 한 번 쳤는데 또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쳐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쳐주려고 합니다. 아이고 생장에 이게 세상에 이게 왜 또 이렇게 가나요? 이렇게 무름병약에 가면 얘는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아이한테 이렇게 전염이 돼요. 이렇게 바로 전염됩니다. 다육이는요. 그래서 바로바로 뽑아내시고 이거 저기 흙도 갈아주는 게 좋아요. 근데 무름병 약을 저는 여기에다 그냥 흠뻑 쳐서 그냥 놔둘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는 아이는 살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요 비 온 후에 정원 한 바퀴 비 온 후에 이제 하초 관리 뭐 이런 거 한번 둘러봤습니다요. 아이고 참 그래도 다 무사합니다. 여러분 댁에도 다 무사하길 바랄게요. 글룩시나가 요새 아주 예쁘게 잘 피고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 하초 생활 예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